효기심과 신작가가 야근하면서 만든 영상 1차 십자군 전쟁. 그런데 1차 십자군 전쟁 이전에 알고 보니 자기들끼리 멋대로 먼저 가서 박살났던 0차 십자군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인리 4세가 교황에게 머가리까지 숙였던 간호사의 구려, 점차 로마 주교였던 교황의 권위는 유럽에서 키 크는 한약 먹은 수준으로 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수니파 셀주크 제국이 비잔틴 제국 영토까지 밀고 올라오면서 비잔틴 제국이 오지게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서쪽으로는 노르만족까지 어그로를 끌면서 양쌍 사이드로 피곤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당시 노르만족 세력이 엄청나게 강력했던 것은 아니라서 비잔틴 제국은 가볍게 군대 이끌고 가서 노르만족 박살낸 이후 그 다음 동쪽의 셀주크 제국 총 공격을 가하면 되는 부분이었으니 비잔틴 제국이 당시 어마무시한 지원군이 필요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같은 기독교 국가인 우리 비잔틴 제국을 지켜야 하니 악의물이 이교도 이슬람같이 몰아내자면서 정교회와 갈라져서 사이 껄끄러웠던 로마 가톨릭 교황에게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지원군 좀 보내달라고 했더만 교황의 군대가 무려 10만 명이나 온 겁니다. 가톨릭 정교회 갈라진 지 50년도 안 된 시점에서 뭐가 그렇게 이쁘다고 교황이 10만 명이나 보내줬던 것일까? 저번 편에서 왕이 지방의 센케들에게 땅을 준 다음 땅 줬으니 이제 개기지 말라고 했던 봉건제도 얘기를 했었는데, 문제는 당시 농업기술력이 넘나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전국민 동원해서 전부 다 논밭 가서 벼 심고 벼 베면서 사람 한 명 한 명 삽질 오지게 해야 했던 농업이 점차 중쟁기, 물레방아, 기타 등등이 생겨나면서 한가하게 노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문제는 인구도 늘어났고 농업도 발달했는데 심심하게 노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었으니 유럽 전역에서 점차 옆 동네 조지거나 쿠데타 일으키는 전쟁 약탈이 지방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각 지방의 센케 영주들은 자기 땅 안에 놀면서 심심해하는 사람들을 불렀어 우리 옆 동네 조져서 전리품 얻어내자고 국민들 꼬드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전쟁에 환장해 있을 당시 한편 황제 손발 닳도록 빌게 만들었던 교황은 그럼에도 황제의 권위에 강력하게 대항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황은 사람들이 황제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와 교황에게 충성하도록 만들고 싶어 했었는데, 전쟁하고 싶어서 환장해 있던 상황에서 교황이 갑자기 기독교 믿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교도 사탄 이슬람에게 먹힌 예루살렘을 되찾으면 우리 모두 죄사, 즉 지금까지 지은 죄 전부 다 초기화되어서 천국 태크 탄다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역시 비잔틴 제국이 이뻐서 10만 대군을 보내줬던 게 아니라 강력한 종교를 이용한 권력 확립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기독교의 어마무시한 성지 예루살렘이 이교도 이슬람에게 박해받고 있다면서 오지게 죄 많은 니들 전부 다 면죄되고 구원받으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당시 수많은 유럽의 평민들은 구원받기 위해 짐 싸들고 예루살렘으로 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당시 일반 평민들이 아닌 지역 센케 영주들은 예루살렘 성지 먹으러 가는 과정에서 플러스 알파로 땅과 금은보와 전리품을 챙길 생각으로 예루살렘으로 떠날 준비를 시작했지만 말이죠. 당시 일반 평민들은 죄사함과 구원, 그리고 지도자들은 그 명분을 이용해서 한번 뽕 뽑아 먹어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교황이 영향력 오지게 행사하고 있던 신성 로마 제국의 영주들, 황제가 교황에게 싹싹 빌기까지 했는데도 교황 말대로 갈까 말까 간을 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황제가 교황에게 손발 싹싹 빌었어도 황제도 아닌 교황이 소집한 오더에 함부로 군대를 소집하는 것은 에바참치였습니다. 황제의 명령이 아닌 교황의 군대 소집에 호응하는 것은 황제에 대한 반란으로 보일 수 있었고, 달리 말하면 뭐가지 날아갈지도 모르는 행위였으니 말이죠. 상황 판단 빠르게 하고 안되겠다 싶었던 로마주교 교황, 슬며시 눈을 왼쪽으로 좌회전해서 신성 로마 제국이 아닌 그 옆에 있던 프랑스에게 군대를 요청합니다. 그 옛날 프랑크 왕국이 세 쪼가리로 나뉘어졌다가 서프랑크는 프랑스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는데, 프랑스는 신성 로마 제국처럼 기독교 국가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신성 로마 제국 황제에게 머가리 숙이던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즉 교황 말 듣고 군대 소집해도 신성 로마 제국 황제 눈치 볼 필요가 없던 지역이었던 거죠. 그렇게 교황은 1095년 프랑스에서 신의 뜻에 따라 예루살렘의 이교도 사탄을 무찌르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어야 한다고 웅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처음 교황도 몇천 명 정도나 모일까 예상했던 1차 십자군은 프랑스에서 이번 기회로 돈 뽕 뽑으려던 영주들을 시작으로 10만 대군이나 소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1차 십자군 한창 소집하고 있던 당시 갑자기 자기들끼리 먼저 갔던 군대가 있었습니다. 1095년 프랑스에서 교황이 군대 이끌고 예루살렘 가자고 하자마자 갑자기 은둔자 피에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선동해서 만들어졌던 영차 십자군 민중 십자군이었습니다. 은둔자 피에르는 자기 꿈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빨리 향하라고 말씀하셨다면서 당나귀라도 타고 우리 모두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들끼리 지금 당장 라인나우 예루살렘 향해 가야 한다며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선동을 했는데, 그 양반 말 미친 소리라며 영주들과 기득권들은 개무시하고 있던 한편 수많은 농민들과 하급기사들, 당시 못 먹고 못 살고 싸움도 못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무려 4만 명이나 선동이 됩니다. 군사훈련도 제대로 못 받았던 하급기사들과 일반 농민, 평민들로 이루어져 있던 4만 명 규모 영차 십자군, 민중 십자군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은둔자 피에르 말만 듣고 따라가긴 했더만 문제는 이 양반들이 전략이나 병법을 제대로 알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가는 과정에서도 제대로 된 보급도 없었으니 처음에는 가져갔던 도시락 까먹고 입고 있던 것들 팔아먹으면서 밥 사먹으면서 버티면서 가고 있었는데, 도저히 버틸 수 없어서 가다 말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처형하라고 했다던 헝가리 지역에 유대인들 모여 살던 마을을 약탈하기 시작했고, 결국 시작부터 헝가리 군대들 몰려와서 개박살나고 정작 예루살렘 가기 전부터 오지게 죽어나간 이후 비잔틴 제국의 콘스탄티노플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가자마자 대뜸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의 군대라면서 비잔틴 제국에게 대뜸 먹을 것들과 잠잘 곳 내놓으라고 요구하기 시작하는데, 당시 비잔틴 황제는 얘네 그냥 두면 비잔틴 제국 안에서도 도둑질하고 별 난리 일으킬 것 같다고 판단. 바로 먹을 것 좀 던져주고 배 태워서 룸술탄국이 있던 현 터키 지역, 아나톨리아 지역으로 배 태워 보내버립니다. 그렇게 영차 십자군들이 갔던 당시의 아나톨리아 지역, 당시 셀주크 제국에게 꽤 먹히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원래는 비잔틴 영토였으니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 양반들 먹을 것 떨어지니 이젠 같은 기독교인이고 자시고 약탈하기 시작했고, 어쩌다 보니 실제 이슬람 세력이었던 니케아까지 도착해서 니케아 성을 포위까지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상당히 잘 싸운 것 같은데, 뒤늦게 온 이슬람 지원군에게 4만 명 중 절반이 몰살당합니다. 정작 사람들 절반이나 죽게 했던 은둔자 피에르와 나머지 2만 명의 병력은 비잔틴 제국 수도 콘스탄티노플로 도망에 성공하게 됩니다. 당시 비잔틴 제국도 얘네 도대체 뭐하는 애들이지 싶은 상태에서 레알 공식적인 조항의 프랑스 영주들 기반의 1차 십자군은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앞서 말했다시피 돈 벌려고 환장했던 영주들 덕분에 총 병력이 무려 10만 명이 나오게 되어버립니다. 당시 십자군의 영주들은 있는 돈 없는 돈 전재산 싹 다 긁어 모았어 십자군에 참여해서 전재산 이상의 전리품과 영토를 얻으려는 한마디로 도박 같은 재테크 투자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비잔틴 제국은 셀주크 제국에게 처묵처묵 당한 현재의 터키 지역만 탈환하면 되는 부분이었는데, 1차 십자군 참여한 영주들은 니들이 탈환하든 말든 그건 둘째 일이고 우린 여기 온 김에 최대한 뽕 오지게 뽑아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뽕 못 뽑으면 그냥 부도사태 일어나는 상황이었으니 말이죠. 그렇게 기왕 신망대군 온 김에 비잔틴 제국이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당시 셀주크 제국에게 먹힌 저 지역들 중 금싸라기 땅은 당연 해안가 주변이었습니다. 비잔틴 제국은 니들은 저쪽 고원에서 박터지게 싸우라고 하고 자기들은 저 금싸라기 해안선 먹겠다는 뒷구녕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1차 십자군들, 그리고 십자군에 포함할지 말아야 할지 애매한 비잔틴 제국의 군대들은 긴장 빨고 이슬람 세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슬람 세력들은 오지게 여유 부리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앞서 말했던 영차 십자군 처음 겪었던 셀주크 제국에서 갈라져 나왔던 룸술탄국. 룸술탄국은 영차 십자군들 보고 난 후 십자군 얘네 진짜 개껌 수준밖에 안 되는 애들이라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영차 십자군들 개종만 쓰고 온 줄 알았더만 전혀 의도치 않은 해자극 기만수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1차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플에서 처음 출발한 이후 1년 만에 지금의 터키 안타키아 지역까지 도미노처럼 그냥 먹어버립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1년 만에 콘스탄티노플에서 저 멀리 있는 안티오키아까지 저 넓은 영토를 먹게 되었던 것일까? 사실 유럽 십자군과 이슬람 군대는 우선 피통 차이부터 어마무시했었습니다. 유럽 십자군은 기본 베이스 워모그의 5코어 풀세트였는데 우선 당시 중동 말들은 유럽 말보다 쪼만하고 잘 크지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중동 아랍 군대들은 당시 나무판 자가봇에 천조가리를 입고 싸웠었는데
유럽 십자군은 철판떼기로 무장하고 말에도 까가버리 펴오고 있었습니다. 원딜에 루난 5개의 광전사 받고 쏴봤자 워머그의 방템 5개 박은 애들한테 딜 박히지도 않고 있었던 거죠. 화살 쏴도 말도 멀쩡하고 애들도 멀쩡하고 철판으로 무장했던 십자군. 결국 중동 이슬람 세력 군대들이 튀고 탈영하는 일까지 속출하기 시작했고, 예루살렘 가는 길목에 있던 이슬람 영토였던 트리폴리는 1차 십자군분들 조심히 가시라고 물 주고 밥 주고 말도 드리고 예루살렘 가는 길잡이까지 붙여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객에서 화살 쏴봤자 딜 안 박히니 15분 칼설엔 쳤던 겁니다. 그런데 저번 이슬람 편들에서 말했던 무함마드의 유일한 딸, 그리고 4대 칼리파 알리짱의 와이프였던 파티마, 자기들이 그 파티마의 후손이라는 드립으로 나라 집권했던 이집트 쪽에 있던 파티마 왕조, 셀주크 제국이 계속해서 파티마 왕조의 영토까지 위협하는 상황이었으니 셀주크 제국은 십자군들과 파티마 왕조의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파티마 왕조는 십자군들과 힘을 합해서 셀주크같이 조지자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문제는 파티마 왕조가 아무리 십자군과 함께 셀주크 제국을 조지려고 했어도 이슬람에서 무함마드가 천국 짓고 올라갔다 내려왔다고 전해지는 이슬람 승천전설의 성지 예루살렘을 십자군들에게 양보할 순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선 파티마 왕조는 1차 십자군에게 예루살렘까지 내가 먹고 그 위쪽은 니네가 먹으라며 서로 함께 나눠 먹자고 협의하자는 편지를 보냈는데, 전 재산 다 털고 와서 니네들 다 조져서라도 뽕 뽑아야 되는데 뭔 개소리 하냐면서 십자군 영주들 그 편지 그냥 쌩을 까버립니다. 얘네 안되겠다 싶었던 급했던 파티마 왕조, 급하게 군대 이끌고 예루살렘 선빵 치러 떠나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을 그렇게 파티마 왕조가 먹긴 했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성전은 성 밖에서 성 먹으려면 거의 몇 배의 손해는 각오하고 싸워야 됩니다. 성 밖의 병력은 성 안에서 쏘는 족족 맞아야 하는 상황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것이니 말이죠. 그렇게 예루살렘을 먹긴 먹었지만 군사력은 개박살났던 파티마 왕조. 고작 1099년 7월 십자군은 몇 달 만에 아주 손쉽게 파티마 왕조가 먹고 있던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면서 유대인들과 전혀 상관없는, 고대 이스라엘 왕국과도 전혀 상관없는 십자군에 의해 만들어진 유럽의 영주였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예루살렘의 왕이 된 예루살렘 왕국이 갑툭튀됩니다. 이미 당시 셀주크 제국은 왕위 승계 문제 때문에 또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였던 상황, 게다가 이슬람의 칼리파도 거의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바람 앞에 등불이었습니다. 강력한 기독교 하나님 말씀과 교황에 부름하여왔던 수많은 민중들, 그리고 전재산 털어서 악착같이 이번에 뽕 못 뽑으면 진짜 우리 부도사태 일어나는 입장이었던 유럽의 영주들, 그들을 당시 갈라지고 있던 셀주크 제국의 이슬람 세력이 막아낼 턱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이슬람 세력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5코어의 워머그 기본 세팅이었던 유럽 십자군 군대의 승리로 1차 십자군 전쟁이 마감됩니다. 한편 교황에게 절까지 했던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 하인리히 4세. 그런데 당시 아빠 통수치고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패드립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강력하게 교황의 권력을 반대했던 하인리히 4세. 교황은 아빠 통수쳤던 아들을 지원하면서 2차 십자군 전쟁 직전 머리 터지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중동아랍 지역을 먹었던 1차 십자군들은 중세 패시브 통수 플러스 전재산 도박인 상황이어서 그랬는지 자기들끼리 영토 더 내놓으라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결국 오지게 싸우던 십자군과 이슬람이 서로 공통의 적이어서 힘을 합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2대2 보띠오 상황까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십시오.